의원님께서 주민자치 분야와 관련돼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릴 거는 모두 순서에 나온 것처럼 편하고 문제점 없이 준비할 사항들, 그리고 지속가능발전협의 위원의 역할, 그리고 새롭게 만들어질 비전, 목표. 그러니까 오늘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서 이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지는 비전을 목표로 해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원의 주민자치 현황에서 우리가 주민자치 현황이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주민자치가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를 뭘 갖고 지금 주민자치를 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걸 단체에 대한,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때 그 단체에 대한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그러니까 주민들의 주도성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분이 좀 있습니다. 보통 단체자치에 대한 거는 결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성 중심으로 이해하시면 쉽고요. 주민자치라는 부분은 지방정부와 그 안에 있는 시민들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 단체자치라는 거는 일정 부분을 어떤 위에서 아래에다가 위임해주고, 그런데 그 위임 일단 받으면 그 위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선거를 통해서 시장을 뽑는데, 시장을 뽑지만은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단체 자치, 그러니까 예전에 임명직 시장하고 선거로 뽑은 시장이라고 해서 그게 또 주민자치가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사실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수원시 내에서 그럼 지방정부와 우리 주민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온 게 사실 법에서는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 이 뭐 주민자치나 이런 거에 대한 게 주민자치법, 아니 뭐 지방자치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에 대한 용어는 규정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이나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않고 실제로 이렇게 시행하는 내부 지침 이런 레벨에서 이게 진행이 되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은 그 31페이지 밑에 있듯이 이 김대중 정권이 들어오면서 98년도에 그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진행된 부분이지 사실 이게 법리적으로 이렇게 풀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법리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 하는 부분이 지금 굉장히 난백산을 보이는 이유가 사실은 법에 주민자치라는 게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그 주민자치단체장은 분명히 주민 뜻을 뽑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가 잘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기준은 전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를 잘한다는 부분은.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주민자치입니다. 다른 얘기 뭐 이렇게 막 장하고 뭐 이런 얘기 다 필요 없고 결국은 얼마만큼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가 정책 결정 라인에만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시 같은 경우는 2000년도 6월에 처음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최근 2013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시범 시행 중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그리고 주민자치법에 근거하여 운영하고 있지만은 별다른 정의 내용 그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 그냥 참고만 하시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아 이게 어쨌든 정책 제도적으로 왔구나. 그리고 시범 설치할 때는 역시 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게 지금 주민자치회 할 때도 똑같은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여전히 그런 방식들을 취하고 있구나. 그 이전에 했던 거에 의해서 어떤 뭐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서 지금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나 인식에 대해 특히 인선에 대해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최근 대안으로 해제되는 주민자치에 있어도 여전히 똑같은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 특히 그 기능과 목표 그리고 특히나 다행히 아까 제가 주민자치대학에서 얘기된 박상우 우리 연구위원께서 해놓은 거에 그게 좀 들어가 있긴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 이 재정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지역에 대해서 활동을 할 때 정말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왜 행정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뭐 야합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런 관계 속에 약간 뭐 어떻게 보면 동장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거는 행정 재원을 동장이 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 근데 또 여기서 이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서도 뭐 재정에 대한 얘기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게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주민들의 회비 말고 그렇다고 세금 걷는 걸 다시 갖고 세금을 거둔 세금을 지역 주민들이 쓰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세금에 대한 사용에 대한 행정 감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감사를 받아야 돼요. 막 쓰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근데 그러면은 사실 이게 직접적인 주민들의 정책적인 결정과 이런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관리 감독을 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딜레마에 지금 빠져 있는 부분이 지금 해결돼야 돼요. 뭐 그걸 뭐 해결하기 위해서 뭐 일본 이런 데서는 이제 지정 관리 제도라던가 이 마을 공간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그런 논의는 아마 앞으로도 좀 계속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뭐 발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까지는 자세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뭐 제도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떠나서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분들조차도 사실은 자기들의 활동 규정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움직이는 게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고 어디까지 못하고 어떤 걸 주장할 수 있고 어떤 걸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어떤 권리의 침해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조차도 분명히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공개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몇몇 사람들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과 몇몇 사람들 그냥 동장과에서 모든 게 결정돼 버리는 그런 것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정보에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내에서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민주적이다라는 부분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재정사업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다라는 부분. 뭐 어쨌든 자체 재정에 대한 뭐 여기서도 계속 그동안에 계속 제가 이야기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다뤄졌습니다만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좀 논의가 돼야 될 아마 내년도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자치분과에서 이런 부분도 좀 다루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에서 위원회 역할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수원시 자치행정의 문제를 어쨌든 직접 확인하시는 분들이고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고민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거 다들 마찬가지고요. 다만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민사회 활동하시는 분들과 뭐 비슷한 맥락에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어쨌든 우리가 목표로 하는 자치행정이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뭐 학습과 토론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현장 확인과 과제 발굴 검토 제안에 있어서는 분명히 약간 전문적인 그런 부분도 일반 시민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서도 같이 좀 고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참여하시는 위원분들이 직접 전문가가 되셔도 되지만은 오히려 과도기적인 그건 궁극적인 목표고 과도기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움직이는 그런 체제가 아마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위원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위원들을 통해서 주변의 의견과 정책적인 제안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좀 되도록 하는 것이 아마 지속가능한 발전 협의의 취지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비전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 근데 저희가 이거에서 가장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주민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까 직접적인 참여라고 했을 때 결국은 주민들이 무정부주의나 이런 거를 주창하자는 게 아니에요. 행정이나 이런 시스템에 대한 그 부분은 당연히 인정을 하고 우리가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 내지 말자는 얘기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하면서 어떻게 기존에 있는 행정 속에서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그 기존 행정과 함께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정리해 나갈 건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특히 지속 가능하다는 부분이 뭐든지 다 만들어 놓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의 유지관리 부분을 어떻게 주민들이 근데 그 유지관리 부분을 하려면 당연히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갖기 위해서 기획과 계획 그리고 실행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이 얘기가 결국은 사실은 마을 만들기 쪽 얘기랑 이제 연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민자치 부분은 이 실행, 이론적인 데서는 사실 마을 만들기가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근데 실행 쪽은, 현실적으로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 도시, 마을 지역에 있는 공간을 관리하는 부분과 연계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꽤 고민스럽게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로는 어쨌든 민간협력단체라고 지금 마을 만들기 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 여러 가지들이 만들어졌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제도적으로 파트너적인 그냥 민간협력이 아니고 행정과 파트너적인 관계의 민간협력자로서 정말 제도적으로 이게 위치가 이 지위가 부여되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거 참고 자료로 오른쪽에 시범 실시 설치 운영 조례에도 넣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권한 위원 선정 위원 이게 과연 파트너적인 조직을 만드는 기준인 건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